차민태 관악문화재단 대표님 발제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예회관 중장기 운영계획 필요성 관악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발표하게 된 관악문화재단의 차민태입니다. 문예회관은 사실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마다 그리고 기관 어떤 운영 방식, 기초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지 혹은 뭐 재단으로 설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또 지역 정치적인 어떤 여건들이 다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한문연의 중장기 운영계획 주제 세미나는 문예회관의 그런 공통적인 모습들을 서로 토론하고 또 그 방향성을 좀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감사한 뜻깊은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두 분 교수님 앞에서 또 두 분 대표님 앞에서 제가 첫 발제를 하게 되는 부담이 좀 있는데요. 저희 관악문화재단은 2년이 이제 간 넘은 신생 시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저희 관악문화재단의 첫걸음이 어떠했는지, 그때의 고민과 토론의 시간이 어떠했는지 좀 소개하는 마음으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제가 원고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한번 좀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3호의 정의상에서 마에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떤 정의가 되어 있다. 특히 제38조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보시면요. 5항의 1호부터 7호까지 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문예회관의 그런 지원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6호를 보시면 지금 현재 한문연에서 이제 주력으로 좀 활동하고 계시는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전국에 분포한 그런 문예회관에서도 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결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예회관은 문예진흥법에 근거해서 한문연을 통한 국가지원 수혜가 가능하다.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광역의 혹은 기초의 지자체 등에서도 설립 주체의 개별 조례에 근거한 지원 수혜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문예회관 운영 현황 조사를 한문연에서 이제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매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제가 좀 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관연도로 저희 256개 문예회관의 특징을 보시면 약 36.3% 가장 많은 퍼센트가 2000년대 개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요. 다음으로 90년대 69개, 10년 이후에도 6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운영 주체의 특성인데 실제 256개 중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 지금 50%가 넘는 53.5%, 137개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다음으로 재단법인이 77개로 됩니다. 그 다음 공기업 형태도 있고 광역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지역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예회관이 기초에서 직접 운영해서 이런 재단의 형식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 보시면 담당 업무별 인력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전체 인력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 43.3% 1122명이 무대 기술 인력으로 실제 시설 운영에 해당하는 인력들이고요. 다음으로 공연사업 인력 24.2% 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 데이터만 보더라도 문예회관이 실제 시설 운영에 중심으로 좀 볼 수 있고 어떤 주민 참여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들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대 기술 인력이 많은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 인력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재정 현황입니다. 문예회관의 재정 규모 현황은 사실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10억 미만이 34.8%로 가장 높고요. 다음으로 10억에서 50억이 44% 정도로 순위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항목별 수입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입 중에 문예회관의 전국의 문예회관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사실 81.7%가
공공지원금입니다. 아마 이런 오늘 이 자리를 열어준 한문현과 같은 그런 공공의 지원금이 가장 많다. 그래서 7,018억 원 정도이고요. 나머지가 자체 수익이 11.1%, 뭐 후원금, 기타 수익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또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법에 근거한 중장기 운영 계획도 또 요구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사업비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 내용을 보셨고요. 이제 지출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문의회관 중에서 예산 중에 64.5%가 공연 사업 예산으로 가장 그 공연 쪽 비중이 크게 좀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축제 예산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예산이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 자립도를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재력 자립도 같은 경우는 뭐 예상이 가능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이 13.7%다. 상당히 좀 열악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서울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34.1%고요. 가장 낮은 것이 전남으로 20개 문예관의 자립도 평균이 5.9%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여부도 저희 한문현 조사에 나와 있는데요. 47.7%가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혹은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이 이제 없음 혹은 무응답이 소수견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표 3-1, 3-1-1 수립 여부를 이제 세부 내역별로 보시면 부산 같은 경우가 부산에 있는 문예회관 11개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보았다 했다라고 한 것이 72.7%. 다음으로 광주가 7개 중 5개, 경기가 44개 중 31개가 수립을 해보았다 답변을 해주셨고요. 반대로 좀 수립을 해보지 않았다 이런 좀 평균 낮은 데 곳이 전남 지역이 21개 중 6개만 수립을 한 경험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 표에서 좀 하단에 보시면 이 내용이 좀 해석이 재밌는데요. 운영 주체로 한번 나눠본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 밑에 기초자치단체 보시면 137개 중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본 곳은 39개밖에 안 되는데 반면에서 재단법인 77개 중에 63개가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뭐 이제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더 못 했습니다만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아마 투자 출연 기관 이런 공공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통제 가능한 수가준이 좀 있다고 보여져서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것 같고 실질적으로 또 이게 운영권이 독립성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떤 중장기 그 계획의 필요성을 재단이 잘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결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좀 이때까지 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의 문예회관은 공공지원금, 그러니까 곧 세금을 통해서 운영을 되며 재정자립도 역시 매우 낮다. 평균이 13.7%다. 중장기 발전 계획은 부산, 광주, 경기 지역의 문예회관이 수립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재밌는 것은 재단법인인 경우가 퍼센트가 상당히 높더라라는 거고요. 좀 작은 글씨로 좀 해놨지만 나중에 추후에 혹시 한문현에 좀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재원 조달면에서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데 재정자립도 외에 재정자주도도 한번 좀 조사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재원 사업면의 어떤 자주권이나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데이터가 있으면 실제 문예회관이 재정 여건이 어떤지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예, 이제까지 이건 문예회관의 관점에서 한번 저희 문예회관을 본 거,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제 국가관리 관점입니다. 그래서 국가, 저희가 아는 뭐 문체부 혹은 기재부, 문체부의 어떤 산하기관, 한문현의 관점이 어떠한가지 좀 판단해봤습니다. 그 중장기 운영 계획의 필요성을 한번 봤을 때 첫 번째 제가 좀 본 것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 그래서 뭐 경영이나 산업적 관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봤습니다. 그런 어떤 이론으로 볼 때는 경영 전략 이론이라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뭐 사업 계획 수립하실 때 많이 검토하시는 뭐 수합 분석도 하고 뭐 여기 보시면 5포스 모델이라는 것도 있고 뭐 민간에서 뭐 3C 분석, 뭐 7 분석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사업 단위 스트래티지 비즈니스 유니트의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 산업 구조 분석을 하고 경쟁사나 자사 분석
저희가 아마 문예관에서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내부적인 분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뭐 가족극장을 표방하는지 아니면 청년극장을 표방하는지 뮤지컬 극장을 표방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제 구매 그 핵심 구매층이 어딘지 이런 전략들이 이제 중장기 운영 계획의 필요성 중에 하나다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정보 운영의 효율성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그 경영 전략 관점이 이제 한문형 같은 그런 그 기관 혹은 문예회관들의 각각의 그 시설들의 필요에 의하다면 지금 이 부분은 국가 관리적인 관점인데요.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그 저희가 여기 뒤에 있지만 경영평가처럼 보통 민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라든지 마켓쇼, 수익률 같은 경우로 시장에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하는데 공공은 것이 측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효율성을 높인다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주인 대리인 이론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복수의 대리인을 선정이 경정시키거나 대리인의 능력과 지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신호 발송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뭐 중장기 운영 계획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한 10년 전부터 많아진 뭐 정보 공개, 뭐 알리오 서비스에서 포털도 생기는데 이런 내용으로서 좀 이렇게 같은 동일 유사 역할을 하는 기관 간 견제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중장기 운영 계획이 또 그런 면에서 이거에 대한 좀 필요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실제 경영평가를 보시면 대부분이 지금 그 지방 출자 출연 기관일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자체 아까 속한 139개 단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악 같은 경우는 이제 관악문화재단 내에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11조에 이제 뭐 그 성과 계약 내용이 있고 실적의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뺏기시고 하실 텐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 출연기관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평가 지표만 보더라도 지속가능 경영 25점에 리더십에 해당하는 12점에 해당해서 여기서 전략 경영이 약 6점에 해당하는데요. 중장기 및 주요 사업 계획이 4점으로 정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그 공주문화재단의 문옥배 대표님이나 저나 똑같이 이런 지방 출연기관의 실적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저희 같은 재단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 이제 이거는 최근의 추세로 제가 좀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도 저희 잠깐 대기하면서 문화도시 이런 정책 사업을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시민 참여, 자치적인 어떤 정책의 수요 그런 그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 측면인데 이제까지는 시설 운영의 효율성, 그 다음에 재원 투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았다면 최근에 같은 경우는 정책의 효과성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이론 이제 플래닝 시어리라고 해서 계획 이론인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계획이 국가, 사회, 도시,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간섭의 정당성, 계획의 정당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보호가 중요하다. 그다음 최적의 계획안 수립으로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계획의 실행을 통한 사회구조 개선 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플래닝 시어리 같은 경우는 저희 뭐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좀 이렇게 이론적 근거가 되는 학자가 하버마스의 어떤 공론장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참여적인 계획들, 그래서 계획이 나와야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토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전제가 깔려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계획의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하시는 내용들인데 목표의 설정,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가능성이 중요하다, 목표 간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계획이론에서 말하는 계획의 목표의 설정이고요. 두 번째가 상황 분석 및 미래 예측이라고 해서 그 실행을 할 때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어떤 뭐 조직 문화라든지 혹은 구청과의 관계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그 당시의 특성이라든지 또 계획 대상에 대한 분석, 뭐 시스템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대안 설정 및 평가.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비용 편익 분석 이건 정량적인 분석입니다. 그리고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해서 정성적인 내용. 그래서 좀 전에 다시 환기시켜 보시면 그 경영평가 들어가는 중장기 내용이 경량평가가 아니고 정성평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집행 단계인데 저는 사실 계획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의 단계별 결과를 완료 수정 보완함으로써 목표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이제 부분 적자화라고 해서 서브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PDCA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완료를 통해서 그 계획을 계속 보완 수정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 내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공공의 주체, 관리의 주체가 그 주체였는데 지금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제가 이 학자분을 소개시켜서 좀 소개드리면서 이걸 좀 환기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갑자기 이분 교수님 교수님이신데 저희 국가처럼 보기인데요.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이제 저희가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래닝이라는 계획, 플랜과 플래닝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이분은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플래닝이라는 행위에는 독재성이 내포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각 지역에서 문예기관에서 근무하는 혹은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지역의 큰 문화 권력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이 있는데 그 플래닝, 그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것들을 실제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지만 실제 그것들은 또 전문가 집단에서 결정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점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하이 모더니즘 그리고 메티스라는 그런 개념들을 활용을 하시는데 뭐 그런 겁니다. 공식적 계획은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것들을 비공식적 과정을 통해서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이 소개를 드리는 말씀이 이분이 그 하이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공무원 같은 저희 공공기관 저희는 사실 한문현이나 문예기관에 간 분들은 공무원이라 생각은 안 하실 텐데 어쨌거나 공공기관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 좀 어떤 절대적인 신념이랄까 그 방향성이 좀 명확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메티스는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식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이분이 사례로 든 것은 수영에 내가 이제 수영장에 갔는데 빠져 죽을 상황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수영이라는 걸 이론적으로 너무 책까지 내고 되게 전문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강가에서 살면서 수영을 그냥 자기가 어떻게 터득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나를 구조를 요청하겠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예, 당연히 후자겠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분이 이제 메티스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소개열로 세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중장기 운영 계획은 개별 문예 회관과 자원 배분의 주체인 중앙 지방 정부의 필요에 의해 수립되기도 한다. 다만 최근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 시민의 주도적 참여 추세와 중장기 계획 간의 경직성, 중장기 계획을 경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충은 충분한 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뭐 적으면 3천만 원, 많으면 5천만 원 이렇게 들여서 만들어 놓고도 실제 구성원들이 잘 모르거나 사업을 할 때 인용을 안 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경직성 때문에 그렇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적 정화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제가 그냥 좀 고민해봤던 내용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관악문화재단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본부 6팀으로 운영이 되고 지금 이제 정기직 기준으로 총 7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그 도서관이 있는 도서관이 좀 되게 아주 활성화된 그런 지역인데 도서관 조직을 또 그 문화재단의 어떤 시설들과 같이 해서 이제 그 문화재단으로 2019년 8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예산 같은 경우 100억이 좀 넘는 규모고요. 조직 구성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들을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저희 공연장 같은 경우는 예술진흥팀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관악재단 같은 경우는 문예회관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평생학습 센터들의 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예술 창작이나 생활문화 등의 어떤 다양한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비전 전략 체계들을 먼저 만들고 이거에 따라서 개별 시설들의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관악아트홀의 저희가 이제 관악아트홀이 문예회관인데요. 관악아트홀의 중장기 계획과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을 별도로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는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저희 수압 분석을 했고요. 원래 이제 수압 분석은 그냥 SWOT가 아니라 이게 수압 매트릭스 분석이라고 해서 교차 분석을 같이 해야 되는 내용인데 저희는 이런 좀 현장이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 700석 정도 되는 공연장이고요. 실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예술 교육과 더불어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그 니즈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 중에 20, 30대가 20만 정도 되는 청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라서 이걸 전통적인 문예회관의 그런 프로시용 공연장에 다 담는 것도 되게 좀 니즈가 있는데 실제로 그 공연장을 거점으로 해서 프로그램, 크고 작은 공연들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연장 외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는 거고 관악아트홀의 정의를 그래서 저는 이제 시설로 하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이랄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끼리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교회가 건물이 아니듯이 도서관이 건물이 아니고 공연장도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 이제 핵심 가치처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전략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션부터 비전 4대 전략 방향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캐스케이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정렬을 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 관악문화재단의 비전 하우스의 개념들을 이제 중장기 관악 아트홀의 중장기 운영 계획으로서 이렇게 좀 수립 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통계, 문헌, 벤치마킹 분석을 좀 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보유 시설이나 예산, 인력, 프로그램, 또 관악구 전체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사 사례도 분석을 해서 실제 이제 답사도 해서 벤치마킹도 했고요. 이거를 이제 FGI뿐만 아니라 이제 정량 설문조사도 해서 했고 실질적으로 이게 좀 적확한 그런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도 되게 필요하지만 실제 중장기 운영 계획에서 이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상당히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된다라는 점을 상당히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뻔히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담아야 되냐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 계획은 주민 수렴 의견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 운영 로드맵을 좀 세워서 그러니까 1년, 2년까지, 3년, 4년까지, 장기 5년 이후까지 좀 세부했고요.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저희 핵심을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의 참여가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중장기 운영 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좀 서울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아트센터로 성장해보자라는 게 저희 주민들과 저희 직원들이 만든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양적으로 좀 되게 거대하고 고급적인 그런 공연장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그 의견들이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그런 커뮤니티 아트센터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개년부터 저희 2025년까지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못해서 미디어적인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지만 내년에는 이거를 좀 아까 부분 적정화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좀 중간에 포즈를 둬서 의견을 들어서 좀 공연장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제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제가 부족한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의 중장기 운영 계획은 공공 지원의 의존도가 높은 재정 여건상 이 공공 지원을 더 잘 받기 위해서는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수립하는 게 유리한 면이 상당히 많다. 다만 관리자 중심, 이 관리자는 사실 문체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공공기관 시설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중심의 정량적인 목표 대비 성과 달성 방식보다 보통 MBO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매니저먼트 바이 오브젝트. 그래서 이 방식보다 문예회관 운영에 예술인과 시민의 참여를 점증적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의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과 지속 가능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다.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발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